지금 중국이 군부에 대한 숙청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부정부패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군부를 교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부에 대한 숙청은 꽤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군부에서 별 하나가 감금이 됐죠. 조사를 받고 있죠. 시진핑이 군부를 다스리고 군부를 하나의 대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는 것이다. 2027년 날짜를 정확히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시진핑 집권 4기는 더더욱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결여된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메꾸기 위해서 전쟁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우리가 뭔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때문에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 충격이, 아마 그 충격의 여파가 밀려오고 우리가 그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측 가능한 영역은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중국은 인구가 13억, 14억 되니까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들은 수출에 그렇게 큰 의존도가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중국도 수출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물론 내수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수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평균 소비력이 미국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매력도 대충 뭐 후려치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박리라면을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뭐 수익을 거둬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뭔가 중국이 수입에서 거둬들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 수출에 대한 의존도 중에서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급소를 찌른 것이다. 즉 중국에서 미국에 납품을 하는 그런, 뭐 그게 완성품이 됐든 아니면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관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화웨이예요. 화웨이를 이제 미국이 트럼프 1기 때부터 화웨이를 내쫓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화웨이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서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우리나라나 이제는 화웨이 장비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즉 화웨이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많은 나라, 많은 중요한 나라들에서 퇴출당했거든요. 중국은 그때 당시 괜찮다, 우리는 13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퇴출이 되어도 내수 시장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화웨이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뭐 한 6, 7년 전에 그 화웨이의 위상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작정하고 압박을 넣기 시작하면 중국의 뭐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샤오미, 이런 것들도 미국 내 수출이 막히게 되고,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과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화웨이를 소비를 해주고 샤오미를 소비를 해주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서라도 해당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그의 동맹들과 함께 맞붙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될 거라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애국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중국의 뭐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걸 가보면 올해가 2025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 미중 관세 전쟁의 해, 뭐 이렇게 적어놓은 컵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를 해주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애국심에 불타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나라 밖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공산당이 그 사람들을 워낙 꽉 잡고 있으니 세뇌를 통해서 나라 밖에 위기다, 우리가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어떤 실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애국 마케팅의 지속성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 소비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리는 게 소비 아니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혹은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애국 마케팅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중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에 기대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결국은 백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중국의 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들의 어떤 제조국으로서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의 갈등 관계는 미국과 나토와
EU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와 또 한국과 이런 일본과 이런 나라들과 갈등 관계를 동시에 촉발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특히나 지금 시진핑 체제 들어서서 시진핑 3기 체제 들어서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즉 체력이 좋아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이미 중국 경제의 체력은 한 2018년 정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황기가 아닌 이 불황기에서 맞이한 무역 전쟁이 과연 중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 관세 폭탄 사태를 풀어가는데 과거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트럼프 1기 때보다 아마 더 집요하게 그리고 더 과감하게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결국은 이 중국의 관세 전쟁을 벌리다가 어느 정도 유야무야가 되는 것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엘리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부분의 관료 엘리트들은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되든 안 되든 트럼프가 생각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 즉 중국의 영향력을 마비시키고 또 중국의 어떤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들의 어떤 그 확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다음번은 또 못한단 말이죠. 즉 본인의 레임덕이 오기 전에 가장 뛰어나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이 중국의 어떤 그 경제적 영향력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몰빵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손절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세력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세력 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에 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두고 과연 누가 그 다음에 헤게모니를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세력 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세력 전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죠.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기존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신흥 강국 독일이 그거를 넘겨받기를 원하면서 넘겨주기를 거부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면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영푸의 영향력을 독일이 다시 반기를 들면서 뒤집어 엎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력전이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일어났던 세력전이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에서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이 이기면서 세력 전이가 완벽하게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지금 또 다른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떤 충돌을 택할 것인가? 전쟁을 통한 방법일 것인가? 그게 아마 대만을 통한 전쟁이 되겠죠. 혹은 어떠한 세력의 몰락함으로 인해서 평화적으로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둘 다 지금 걸려 있습니다. 대만 전쟁도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누군가의 몰락, 즉 중국이 몰락할 거냐, 미국이 몰락할 거냐, 어떤 국가가 먼저 몰락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뒤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사실 이 세력 전이는 올 곳이 왔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 그때부터 G2라는 말이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나라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 어느 나라도 다른 세력이 본인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약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인류가 태어난 이래 한 번도 그런 일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당한 부분에서 갈등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예컨대 전쟁을 통한 방식일지 아니면 무역 전쟁이 더 큰 파장을 몰고 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딱 한 번 세력전의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간 적은 딱 한 번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미국이 흡수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국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두 국가는 본질적으로 같은 세계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과 영국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유민주 진영이고 종교도 같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중국이 군부에 대한 숙청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군부에 대한 숙청은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부정부패지만 두 번째로는 시진핑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군부를 교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 군부든지 간에 전쟁 일변도를 외치는 군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다 따져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싸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전쟁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중국
군부에도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지금 골라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군부에 대한 숙청은 꽤 오랫동안 꽤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군부에서 별 하나가 또 감금이 됐죠. 좀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 것은 사실 시진핑이 군부를 다스리고 군부를 하나의 대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난 것이다. 저는 2027년, 글쎄요, 뭐 날짜를 정확히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시진핑 집권 4기는 더더욱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결여된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메꾸기 위해서 전쟁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거라 보시나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죠. 중국의 몰락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길지 정확히는 확답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몰락으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몰락되어야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고요. 중국이 몰락되어야 북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몰락만큼 큰 국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강성해지고 우리와 전통적인 동맹관계였던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중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